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숙청 그리고 김정은의 숙청, 이 두 숙청을 비교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이 문재인 청와대의 행태나 통치 방식이 점점 북한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문재인의 통치 방식, 특별히 외교 체제가 이 북한을 닮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통치 체제도 이제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마디로 말만 자유민주주의지 실상은 이미 인민민주주의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정은의 장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수단이 공포정치입니다. 또 이 공포정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숙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숙청이라는 수단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김정은 숙청의 가장 큰 단서는 의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정은 수령의 생각을 복제라도 한 것 같이, 열렬한 충성이 아닌 것 같이 보이면 곧바로 이제 충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숙청을 해버리는 거죠. 가끔은 이런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숙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위 간부들을 숙청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위의 어떤 정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북측의 김정은과 비슷하게 남측 대통령도, 이 남측 대통령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썼던 말이죠. 이 남측 대통령도 요즘 통치 방식이 김정은을 닮아갑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연거푸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한마디로 장기 독재 체제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북측의 김정은과 다른 것은 뭐냐면, 북측은 인물, 그러니까 김정은이 계속 가는 것이고, 이 남쪽에서는 당의 이름으로 장기 독재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입니다. 그 장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재인 청와대가 선택한 수단이 바로 숙청인 것입니다. 이 남측 대통령의 숙청, 곧 이 문재인 대통령의 숙청은 북한과 같이 의심하는 사람을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가르기 숙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가르기 숙청에는 누가 뭘 잘못했느냐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닌 자, 본디부터 우리 편에 줄 서지 않은 자는 다 숙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는 중간이 없습니다.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김정은의 숙청은 생명을 앗아간다든지 아니면 인민농장, 그러니까 이제 지방으로 하방한다 그러죠. 이제 유배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또 일도 없고 힘도 없는 곳으로 좌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숙청을 하는데 반해서 문재인의 숙청은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지만 인격과 명예를 앗아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격살인과 명예살인을 하는 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찮은 밥값 영수증을 핑계 삼아서 공영방송 이사를 내쫓는가 하면, 명예로 먹고 사는 군인들한테 갑질 또는 횡령이다, 뭐 정치군인이다, 뭐 그러면서 적폐라는 딱지를 붙여서 아예 밥줄을 끊어버립니다. 김정은의 숙청은 가끔 복권을 시키기라도 합니다만은 문재인의 숙청은 한 번 쫓아내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의 숙청이나 문재인의 숙청이나 철저하게 홍위병들이 동원됩니다. 물론 내부에 홍위병들이 존재한다는 이유가 있겠죠. 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몰아붙였습니까?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구실 삼아서 다 감옥에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은 그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라든지 화이트리스트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블랙 앤 화이트리스트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건 피해와 구분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권은 우리 편이 아닌 자는 모두 적폐죠. 쫓아내야 될 대상이고, 이건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북한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될 존재다, 폐기해야 될 존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적폐라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이 아닌 자를 쫓아내고 거기에다가 자기 편들을 심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의 주류 세력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20년 장기 집권을 하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숙청 대상이 선정되면 적폐라는 이름을 빨간 딱지를 딱 붙이고 좌파 언론들의 홍위병식 기사로 운을 떼죠. 그래서 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보도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 그것도 일부 돌격대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폐 수사를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먼지털이 수사죠. 이것이 바로 문재인의 숙청 방식입니다. 이 문재인식 숙청의 특징은 이유가 없으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올 때까지 털어냅니다. 그래서 본류를 수사하다가 본류에서 건질 게 없으면 또 이제 그 격가지들을 다 들어가 가지고 그 격가지도 없으면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속할 명분을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김관진 안보실장을 잡기 위해서 김관진 본인을 소환해 가지고 털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뭐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안 나오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검찰로 불러서 윽박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실도 있는 듯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죄로 만들어서 감옥을 보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검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번에 자살로 생을 마무리한 이재수 사령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식 숙청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아주 폭넓게 진행된다 하는 점입니다. 이 권력의 힘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는 문재인 혼인위병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고를 하고 또 조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카이스트 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없는 사실도 조작해가지고 이 카이스트 총장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이 문재인식 숙청의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만 글로벌 시대이면서도 외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외국으로부터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8로스의 한미연구소 폐쇄도 그렇고 이번에 카이스트 총장 때문에 국제과학계로부터 엄청난 망신을 당하는 나라로 한국이 찍혔습니다. 전적으로 문재인 숙청 덕분입니다. 이 과학에 무슨 이념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문재인식 통치는 능력이나 미래 비전보다는 이념이 훨씬 더 중요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미 좌파 홍위병들로 넘쳐나고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문재인식 숙청을 이끌고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적들, 즉 자신의 편 가운데서도 덜 충성하는 그런 변두리 충성자들에 대해서도 숙청의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이 날라갔고 이재명도 날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머리 좋은 이재명이 대통령의 아들을 가지고 딜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뜻을 이루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민주당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나라로 장기 독재 체제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건데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남측 대통령이나 북측 수령이나 뭐 분간되지 않은 나라로 변모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Y타임스 논평 문재인의 숙청, 김정은의 숙청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